안녕. 자, 이제 모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선생님 좀 안 울리고 드라마를 좀 보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카톡이 오는군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실시간만 주신다면 제가 충실히 올려보겠습니다. 자, 모음은요. 단모음 10개와 이중모음 11개가 있습니다. 우선 단모음 10개는요. 발음 중에 혀의 위치나 입술이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하고요. 이중모음 11개는 발음할 때 우리 모음 나누는 기준 중에서 혀의 위치, 입술 모양 등 걔네들이 달라지면서 발음되는 것들을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 강의에서 자음은요. 공기가 어디에선가 방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발음 기관에서 방해를 받기 때문에 장애음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모음은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입니다. 공기가 그냥 아 해보면 공기가 쭉 흘러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음하는 도중에 좀 전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고정되어 입술과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단모음,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달라지는 이중모음이 있다. 이렇게 종류를 알아두고요. 단모음 10개는 여러분들 단모음 체계표 이에 위, 외, 으어와 우오 혹은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10개를 이미 다 외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 안 외웠다면 지금 반드시 꼭 외우시고요. 발음 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 위에 보면은요, 다음 페이지에 모음 분류 기준이 3가지가 나옵니다. 모음 분류 기준은요, 자음 분류 기준이 좋은 위치, 좋은 방법 2가지였던 것에 비해 3가지 분류로 나눠지면서 여기 표 안에서도 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넣어서 이렇게 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대로 채울 수 있겠죠. 요건 여러분들이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탁 떠올라야 돼요. 자, 그리고 요 밑에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볼 건데 선생님이 지금 이 이중모음 파트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가르쳐 줄까 하다가 수업 시간에 한 프린트가 있거든요. 수업 시간은 프린트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랑 한 이중모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파악하는 학습지인데요. 요걸 하다 보면 단모음, 그리고 반모음, 이중모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학습지가 있는 선생님이랑 수업한 반 학생들은 여기에 좀 더 자세히 써도 될 것 같고 학습지가 없는 학생들은요. 그냥 강의로 이해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메모 정도만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우리 국어의 단모음 10개를 적고 발음을 해보는 건데 밑에 선생님이 단모음 10개의 발음을 적어봤어요. 자, 이렇게 적혀져 있는 이 발음들이 위에 적혀져 있는 단모음들의 표준, 원칙 발음입니다. 이때 선생님이 요 표시를 해놓은 이 부분은 원칙 발음은 위와 외지만 허용 발음이 존재하는 것들이거든요. 원칙 발음이 잘 안 돼서 허용 발음이 존재하는 거니까 염두에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은요. 이중모음 11개를 적고 발음해 보는 건데요. 이중모음 11개 역시 여러분들 다 인출할 수 있어야 하고 밑에 발음된 거 보면 전부 다 입술이 움직이면서 발음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의는요. 원칙 발음이 존재하고 허용 발음이 존재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고 위와 외 그리고 의는 단모음 위와 외, 이중모음 의는 허용 발음이 존재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특히 위와 외는 여기 밑에서 한번 다시 알아볼 거고 요 의의 허용 발음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학습활동 민주주의의 의의 할 때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두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단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고정되어서 발음되어야 한다는 거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중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위치와 입술 모양이 변합니다. 그런데 단모음 요 10개 중에서 이중모음처럼 발음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모음으로 발음하기 어려운 모음이 있거든요. 고정이 잘 안 되는 모음이 있어요. 발음하기 어려운 모음. 그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위와 왜구나. 자, 그러면 단모음으로 발음하기 어려운 위와 왜가 왜 단모음으로 발음하기 어렵냐? 사실 위와 왜는요, 여러분들 쉽게 발음해보면 키위 할 때 위 아주 경쾌하게 입술과 혀의 위치가 변하죠. 참외 할 때도 경쾌하게 여러분들은 왜 하면서 입술 모양을 바꿀 겁니다. 맞죠? 하지만 진정한 단모음이라면요, 발음할 때 혀의 위치와 입술 모양이 고정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발음을 하지 못해요. 실제로 얘네들을 단모음처럼 발음하려면 이렇게 발음하면 발음이 되거든요. 입술 모양을 오 소리 나게 만들고 오 소리 내면서 오에서 이 소리를 같이 동시에 내보세요. 오, 이게 왜고 좀 웃기다 내가 지금 혼자서 하니까. 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왜와 의가 동시에 됩니다. 할 수 있어요. 동그랗게 오를 만들고 이 소리를 내고 우를 만들고 이 소리를 내면 의와 의가 됩니다. 그만큼 발음이 어렵다는 거죠. 단모음으로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발음하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우리는 얘네들을 계속 위 두 번 발음하게 혹은 왜 이런 식으로 위와 왜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고 있죠. 그래서요, 너무 사람들이 이중모음 발음을 더 편하게 하니까요. 우리 국어에는 표준 발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으로 발음을 정해놨다는 건데 표준 발음법에서 얘랑 얘는 단모음인데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람들이 단모음으로 발음하기 어려워하니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라고 해서 위를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위 이렇게 발음해도 허용하고 왜를 왜 이렇게 발음해도 허용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나중에 학습활동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되다 이렇게 있으면요. 얘 원칙 발음은 되다입니다. 맞죠?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거. 그런데 허용 발음이 있어요. 허용 발음은 뭐냐면 되다. 그쵸? 요 이중모음 발음을 써서 요것도 허용한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단모음이랑 이중모음은 대충 알겠는데 이중모음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중모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위해서 선생님이 표로 정리한 건데요. 자, 위에 이중모음 11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이중모음의 구성을 탐구해보자. 이중모음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중모음 11개가 여러분들 우선 머릿속에 들어가 있죠. 위에서 계속 했으니까. 이중모음 11개를 우리는 야여, 요유, 예예, 와외, 워외, 의 이렇게 11개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우선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얘네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야는 어떤 단모음들이 합쳐져서 소리 나는 것 같은지를 우선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는 입술의 위치가 바뀌는 걸로 봐서 뭐랑 뭐랑 합쳐진 건데, 그쵸? 뭐가 합쳐진 건가 해보니까 야를 천천히 해보니까
이랑 아가 합쳐져서 소리가 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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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야가 된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서죠 지금. 여 역시 마찬가지.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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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여 소리가 나게 된 겁니다. 요, 유, 예, 예 역시 이에 오가 합쳐져서 이에 우가 합쳐져서 이에 에가 합쳐져서 이에 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요 두 가지를 두고 판단을 해봤을 때 이 소리들, 앞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 소리들이 길게 소리가 나나요? 아니면 뒤에 나오는 요 아어, 오우, 에의 소리들이 야여, 요유, 예예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소리가 더 길게 나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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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가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이에서 아가 넘어갈 때 미끄러지듯이 넘어갑니다. 그쵸? 이어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단모음 앞에서 단모음보다 짧게 소리 나면서 미끄러지듯이 발음됨으로 인해서 아라는 단모음을 야라고 만들어주는 이중모음으로 만들어주는 얘네들의 이름은 반모음입니다. 그런데요, 반모음이라는 뜻의 앞에 있는 이 반이 진짜 절반 할 때의 반이거든요. 단모음이 하나라고 친다면 얘네들보다 짧게 소리 나는 얘네들은 절반의 길이로 소리 나는 얘네들은 반모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반모음 이들을 우리는 반만 소리 난다 해서 요 이 위에다가 반달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옆에 와외, 워외도 볼게요. 와는요, 오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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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랑 아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모음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외도 오와 에가 합쳐져서 우와, 어가 합쳐져서 워, 우와, 에가 합쳐져서 외가 된다고 했을 때 둘 중에 앞에 오는 오, 우와 뒤에 오는 아, 에, 어, 에 얘네들 중에 역시 짧게 소리 나면서 미끄러지듯이 뒤에 단모음을 이중모음으로 만들어주는데 기여하는 얘네들의 이름은 역시 반모음이고요. 종류가 오랑 우가 있는데요. 반모음 오, 반모음 우라고 해서 얘네들을 하나의 종류로 봅니다. 자, 이렇게 반모음 오와 반모음 이가 있는데요. 두 가지 이 반모음 종류에 따라서 요 앞에 이중모음들의 이름이 붙습니다. 자, 반모음들의 반모음 이가 합쳐진 이 이중모음들의 이름은 이계 이중모음이고요. 자, 요 단모음에 반모음 오, 우계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와외, 워외 얘네들은 오우계 이중모음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가 남았는데요. 의를 선생님이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하나 가르쳐 줘야 하는데 밑에 요 하나만 써볼게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썼는데 여기 상향 이중모음, 하향 이중모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과서에서는 따로 상향, 하향 이중모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문법 용어라서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필요하기도 하고 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요. 우리가 지금 방금까지 본 야여, 요유, 예예와 와외, 워외 이렇게 빨간색으로 선생님 표시해 놓은 것들은요. 보면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구성이 똑같습니다. 요 이중모음들은 반모음이 나오고 단모음이 나와서 이중모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오, 우의 이중모음들도 반모음이 앞에 나오고 단모음이 나와서 선생님이 소리 나는 순서에 맞춰서 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반모음이 앞에 나오고 단모음이 나와서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 구성으로 이중모음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반모음과 단모음이 오는 순서를 보면 반모음이 앞에 오고 단모음이 뒤에 올 때 이렇게 만들어진 이중모음을 상향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방금 본 10개의 이중모음들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10개의 이중모음들은 모두 상향 이중모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단모음이 먼저 오고 반모음이 오면 우리는 그것을 하향 이중모음이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에서 하향 이중모음은 없죠.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의를 설명할 때 하향 이중모음이라는 용어가 나올 건데요. 선생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의는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의는 앞에 게 의 플러스 이라고, 그러니까 우선 의의 구성을 한번 우리가 분리해보면 지금까지 한 것처럼 의 플러스인 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누구나 분명하게 아는 사실인데 의가 이중모음이라면 이중모음은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되어야 하는데, 맞죠? 둘 중에 하나는 단모음보다 짧게 소리 나고 미끄러지듯이 발음되어서 뒤에 거를 이중모음으로 만들어주는 반모음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의와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반모음인지 불분명하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왜 어느 것이 반모음인지 불분명한지 생각을 해보면 의와 이를 딱 분리했을 때 우리가 아는 반모음의 종류는 지금 2개잖아요. 반모음 이 아니면 반모음 오, 우. 맞죠? 그럼 우리가 의와 이에서 우리가 아는 반모음을 찾으면 반모음 이란 말이죠. 그쵸? 그런데 반모음 이가 단모음 의보다 뒤에 나온다면 우리가 아는 구성과 달라지죠. 지금까지는 전부 상향 이중모음이었는데 갑자기 얘를 반모음으로 보는 순간 하향 이중모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 이중모음에서 나머지는 전부 상향 이중모음인데 의만 하향 이중모음이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어떤 이제 또 다른 국어 학자들이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거 우리나라 이중모음에 상향 이중모음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요 이를 반모음으로 봐서 얘를 하향 이중모음으로 보는 건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국어에는 상향 이중모음밖에 없다. 그래서 반드시 앞에 나오는 것이 반모음일 것이다. 그러면 반모음 으라는 걸 하나를 새로 더 만들자. 그래서 얘를 반모음으로 보고 뒤에는 그냥 단모음으로 봐서 상향 이중모음, 모두 상향 이중모음이라는 이중모음은 전부 상향 이중모음이라는 체계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2개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자, 요 뒤에 거를 반모음으로 보면은요. 반모음은 우리 국어에 2개로 유지되지만 갑자기 하향 이중모음이라는 이중모음 종류가 하나 더 생겨버리고요. 장단점 있죠. 얘를 반모음으로 보자 하니 우리 국어에 상향 이중모음밖에 없다라는 이론은 간편하게 성립되지만 우리 국어에 갑자기 2개밖에 없던 반모음이 3개가 되는 불편함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2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반모음인지가 지금 현재 불분명하다 교과서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요 이중모음이 얘네들이 상향 이중모음인지 하향 이중모음인지 구별해라. 아니면 이게 이중모음인지 오게 이중모음인지 구별해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해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는 어느 것이 반모음인지 불분명하다. 앞에 게 반모음인지 뒤에 게 반모음인지 불분명하고 따라서 여기 있는 다른 것들만 좀 신경 써서 얘네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만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용어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단모음과 이중모음, 반모음에 대해 선생님 정리한 게 딱 있거든요. 선생님 다음 페이지 보여줄 테니까 연습장 하나 준비해서 거기에 딱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설명 들으면서.
짜잔. 자, 모음은요, 단모음 10개와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따라 써보세요. 단모음 10개와 이, 에, 위, 웨, 으어아, 우오 이렇게 10개와 이중모음 11개가 있습니다. 야여, 요유, 예예, 와워, 왜왜, 의. 자, 단모음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입술과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요. 이중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과 혀의 위치가 바뀝니다. 맞죠? 자, 이중모음은 앞에 우리가 이중모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학습지에서 본 것처럼 반모음과 단모음이 합쳐져서 형성이 됩니다.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알겠죠? 무조건 반모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반모음은요, 그 종류가 현재 2가지입니다. 의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 반모음, 의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생각하지 말고 우선 우리 국어에는 반모음이와 반모음 오우 2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이중모음의 종류를 판단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은 2가지 종류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반모음의 종류에 따라서 반모음 이와 단모음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이중모음들을 우리는 이계 이중모음이라고 종류를 구별할 수 있고요. 반모음 오우와 단모음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중모음들을 우리는 오우계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계 이중모음에는 야여요요 예예가 있고 오우계 이중모음에는 와워 왜왜가 있다. 알겠죠? 얘네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 알죠? 반모음 이와 아가 합쳐져서 만들어지고 앞에서 다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중모음의 종류를 또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해준 것처럼 반모음과 단모음이 합쳐지는 순서에 따라서 반모음이 앞에 오고 단모음이 뒤에 오는 우리 국어의 일반적인 이중모음들은 모두 상향 이중모음이고요. 반대로 단모음이 앞에 오고 반모음이 뒤에 오면 하향 이중모음이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 국어에서 하향 이중모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의밖에 없습니다. 자, 하향 이중모음으로 보기도 하고 의는 상향 이중모음으로 보기도 하기 때문에 앞에 게 반모음인지 뒤에 게 반모음인지 반모음이 무엇인지 판단이 어렵다. 이렇게 교과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써두고 다시 교과서에서 한 번 더 밑줄 그으면서 정리하면 3번이나 정리한다. 자, 이중모음은 발음하는 도중에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바뀌는 모음이고 단모음과 반모음이 결합하여 이중모음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반모음이 뭔지 반모음의 정의를 한번 보면은요. 반모음은 모음과도 비슷하고 왜? 그냥 딱 모음 같잖아. 음성의 성질이. 맞죠? 자음 같지 않죠? 아까 반모음이랑 반모음 오우가 자음은 아니잖아. 맞죠? 음성의 성질로 보면 모음인 것 같긴 한데 모음은요 여러분들 혼자 쓰일 수 있잖아요. 그냥 단모음은 아 이렇게 하면 요 앞에는 형식적인 거고 요 아 혼자 쓰일 수 있죠. 음절 혼자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반모음은 혼자서 쓰일 수 있어요. 반모음은 이렇게 반모음 이 이렇게 혼자 쓰입니까? 안 쓰이죠. 얘는 반드시 뭐가 와야만 돼요. 그쵸. 뒤에 단모음이 와야만 야로 만드는 기능을 하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얘들 반모음들은요 반드시 자음과 그러니까 다른 모음과 여기 모음과 결합하여야만 발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음의 성질가 비슷하다. 자음 역시 혼자서는 발음이 될 수 없고 여기 아라는 혹은 다른 모음이 와야 자라고 발음될 수 있죠. 음절이 구성될 수 있죠. 그래서요. 그냥 음성의 성질로 보면 모음과 비슷하고 다른 모음과 결합하여야만 발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음과 비슷하다. 그래서 반모음을 반만 모음이고 반만 자음이다 라고 이야기도 한다.
자, 반모음은요, 온전한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반달 표시, 위에 반달 표시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시험에서 반모음을 표시해라 했는데 반달 표시가 안 되어 있다 하면 감점 하겠습니다. 벌써 신나는데? 감점을 할 생각을 하니까. 장난이야. 자고 싶다. 다들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자. 내일 어디 가겠네. 안 가나? 비가 온다던데. 많이 와라. 세차되게. 자, 계속 읽어볼게요. 국어의 이중모음은 야여, 요유, 예예, 해가지고 11개가 있고 이중모음에는 다 아는 겁니다. 반모음 이가 단모음 앞에 와서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 반모음 이 플러스 단모음들이 합쳐진 이게 이중모음 6개와 와워, 외외처럼 반모음 오우가 오고 그 뒤에 단모음이 오는 오우의 이중모음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는요. 앞에 의가 반모음인지 뒤에 이가 반모음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됐죠? 자, 모음, 반모음, 이중모음에 대해서 3번씩 했습니다. 예사롭지 않지?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분절 의문 선생님이 심심해서 그림도 그려보았습니다. 이게 다 너희를 위해서 선생님이. 자, 비분절 의문은요. 소리의 길이와 억양이 비분절 의문에 들어가는데 비분절 말 그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나누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문이긴 의문이다. 의문의 기능이 뭐였죠? 의문은 말에 뭘 구별해준다? 그렇죠. 말의 뜻을 구별해준다. 그래서 나누어지지 않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것들. 바로 소리의 길이와 억양입니다. 자, 얘네들은요, 무엇과 나누어지지 않냐면 자음 모음과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항상 얹혀서 나타나게 됩니다. 소리의 길이만 따로 떼어서 실현될 수 없고요. 억양만 말이 안 나오는데 억양만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비분절 의문에 들어가고요. 소리의 길이는요. 모음의 소리의 길이가 길고 짧음에 따라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줍니다.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발음이 잘 안 되네. 눈과 눈이 있는데 자, 여기에 눈은 눈사람 귀엽게 그렸지. 그리고 내가 정말 너무 귀여워가지고 솔직히 귀엽지. 눈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발음하고요. 이런 사람 눈은 짧게 발음한다. 같은 자음과 같은 모음인데 글자는 똑같지만 소리의 길이가 달라지니까 의미가 달라졌구나. 역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길게, 히잉하는 말은 동물 말은 짧게. 그리고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할 때 그 무언가를 세는 단위 개념이 있습니다. 방앗간에서 한 말, 두 말. 자, 이때 이 말들은 전부 짧게 발음하는데요. 역시 자음, 모음이 같지만 소리의 길이가 달라짐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구별됐습니다. 자, 성인, 공자나 맹자들, 그렇게 뭔가 대단한 사람들, 깨달은 자들, 이 사람들을 성인의 말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9세 미만 관람 불가를 볼 수 있는 나 성인입니다. 성인. 너희는 보면 안 돼. 그리고 너무 잘 그렸다 맞지? 요새 그림 실력이 물이 오르고 있어. 이렇게 총을 쏘는 거 무력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업 시간 선생님한테 이야기할 때는 공부에 무력한 거지. 무력. 힘이 없는 거, 공부할 힘이 없는 거 맞죠? 이렇게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소리의 길이에서 요것들
뭐가 길게 발음되지 이런 거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음과 모음이 똑같은데 소리의 길이만 달라졌더니 뜻이 달라졌다. 이거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세 번째, 요게 좀 중요한데요. 요거 뭐냐면 여기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길게 발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이 되어버리면 짧게 발음하네요. 소리의 길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눈사람 할 때 눈 역시 길게 발음하는 거죠. 그런데 한방눈이 되니까 짧게 발음합니다. 소리의 길이가 없어졌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어요. 위치에 있습니다. 정답은. 왜 그러냐면 긴 소리는요. 보통 단어의 첫 번째 음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입니다. 단어의 첫 번째 음절. 그런데요, 원래 길게 발음되던 것도 이렇게 두 번째 음절 이하에 오면, 그러니까 첫 번째 글자가 아닐 때, 어떤 단어의 두 번째, 세 번째 글자에 들어가게 될 때, 걔네들은 짧은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거짓과 말이 합쳐질 때 거짓말이라고 말이 짧게 발음되고요. 한박과 눈이 합쳐질 때 한박눈이라고 짧게 발음되게 됩니다. 자, 이제 억양을 한번 보면은요. 억양은 여기 문장의 뜻을 구별해주는 요소다. 한번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문장의 뜻을 구별해주는 요소. 소리의 길이는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요소. 볼게요. 억양은 보통 문장의 끝에서 이렇게 높이든지 낮추든지 평평하게 하든지 하는 형태로 실현이 되는데요. 이렇게 억양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은 문장의 종류, 그리고 여기에 담긴 부드럽게 얘기하느냐, 사무적으로 딱딱하게 얘기하느냐 하는 감정이나 태도 같은 게 실릴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심심하면 지금 학교가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이상 분절 의문 그리고 비분절 의문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많이 했으니까 꼭 공부 열심히 하도록,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다세요. 댓글을 잠 온다. 빠이.